두 번째 내용은 MySQL 히트웨이브의 새로운 기능 소식으로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히트웨이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확장 데이터 관리라는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이고요. 금주 릴리즈 노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트웨이브의 이 매우 중요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그 내용으로 해서 두 가지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릴리즈 노트에 나와 있는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MySQL에서 분석을 담당하는 히트웨이브 분석 노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히트웨이브 데이터를 저장, 보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히트웨이브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 계층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히트웨이브 형식의 데이터를 영구 저장소인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데이터를 다시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퍼게이티드 체인지라고 해서 이런 변경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히드웨이브에 로드된 데이터는 이제 이 히드웨이브 노드 또는 클러스터 장애 시 복구를 위해서 히드웨이브 스토리지 레이어인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석용 히드웨이브 노드의 이제 데이터 로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히드웨이브 구조를 보시면은 MySQL 엔진 쪽에서 히드웨이브의 분석 노드로의 메모리로 데이터가 컨버팅이 되고 이관이 돼서 이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메모리에 로딩된 MySQL 히드웨이브 노드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다시 데이터를 끌어다가 이걸 컨버전하고 로딩해서 복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번 이게 변환하고 로딩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다라면 이 복구 시에 재로딩하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로딩하기 때문에 MySQL DB 시스템에서 다시 데이터를 로드할 때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를 히드웨이브 스토리지 형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빠른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복구가 만약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히드웨이브는 이전 방식과 같이 MySQL DB 시스템에서 데이터들을 복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타난 그림이 바로 이번에 새로운 릴리즈에서 히드웨이브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아마 안정적인 측면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새로운 릴리즈가 나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MySQL 히드웨이브와 관련한 중요한 업데이트인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히드웨이브와 관련된 일종의 자동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MySQL 오토파일럿은 이제 내부화된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일부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들을 이 자동화로 지원하고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화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부화된 기계학습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오라클에서 MySQL 히드웨이브의 동작과 관련해서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 레벨들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러한 내부 정보들을 쌓아놓고 통계 정보로다가 활용을 해서 이러한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는 것이고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기능이라든가 또 이런 자동화된 작업의 권고사항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이러한 그 내부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메모리 정보라든가 밴드위스 정보와 같은 클라우드의 인프라 밑단에서 수집되어지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른 테넌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라클의 이 설명에 의하면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한정돼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 그리고 또 로드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제공하고 장애 처리, 오류 복구 및 쿼리 실행을 위한 자동화를 구현하고 또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 오토파일럿이 유사 쿼리의 결과를 기반으로 쿼리 계획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할때 첫 번째 케이스일 텐데요. 오토파일럿은 이 어댑티브 샘플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가장 최적의 클러스터 크기를 이제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테이블의 뭐 중간 결과라든가 메모리 유지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크기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도 함께 하는데요. 이 오토 프로비저닝, 자동 프로비저닝과 오토 패러럴 로드, 자동 병렬 로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동 프로비저닝은 분석에 필요한 테이블 데이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댑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워크로드 실행에 필요한 히드웨이브 노드 수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객은 더 이상 이제 클러스터 크기를 수동으로 다 추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자동 병렬 로드 같은 경우에는요, 히드웨이브에 로드되는 각 테이블에 대한 최적의 병렬도를 예측해서 로드 시간과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이 데이터를 로드하고 물리적인 이 그런 위치, 배치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이 최적화된 어떤 배치가 있는데 이것을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는 자동 데이터 배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쿼리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이 가장 자주 결합되는 행들을 서로 다른 노드가 아니라 이제 동일한 노드 또는 인접한 파티션 내에 가깝게 배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최적화 배치나 기본 값을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 정도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권장사항 형태로다가 제공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각 노드에 분산된 정보들이 만약에 조인되게 되면은 노드 간의 데이터가 이동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주 조인되는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접한 파티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노드 서로 다른 노드에 분산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각 노드별로 모아놓으면 굉장히 성능이 빠르겠죠. 이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토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쿼리 실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동 스케줄링을 통해서 뭔가 성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믹스드 워크로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숏 러닝 실행 쿼리, 그러니까 단기로다가 빨리 실행되는 쿼리라든가 롱런 쿼리라고 할 수 있는 롱러닝 쿼리, 길게 배치 형태로 실행되는 쿼리들이 서로 막 공존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의 경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그 스마트 쿼리 스케줄링이 없을 경우에는 뭐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서로 이러한 것들이 막 경합이 일어난다든가 뭐 길게 운영되는 이 쿼리들의 작업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짧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쿼리들이 지연되는 이런 경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면
이런 각 쿼리 등의 실행 시간을 예측한 다음에 짧은 쿼리들이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지정한다든가 해서 이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아니면 제거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능 대기가 일어나는 이런 성능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쿼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으로 이제 오토 쿼리 플랜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자동 쿼리 뭐 계획 개선 기능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쿼리 플래너의 경우 이제 그 룰 기반으로 해서 비용이나 성능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DBA 같은 경우에 이런 예상 결과들을 최적화하고 데이터들을 스키마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기능들 수행을 했었을 텐데 이 MySQL 오토파일럿 루틴은 머신러닝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오라클 내부 결과로 테스트된 얘기로는 이 자사의 이런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이 TPC-H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최대 40%까지 향상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오토 플랜 이 성능 향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행된 쿼리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쿼리들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을 빠르게 적용하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라클은 MySQL 히드웨이브를 만든 이후에 여러 자동화 기능을 보강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이런 안정화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였던 MySQL의 저변이 넓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을 더 이렇게 수용하고 마리아DB 같은 곳을 이제 이동한 고객들 다시 포섭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분석이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고객이 적용하기 아주 좋은 기술들인 것들이면은 아마 확실한 것 같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토파일럿의 여러 기능 외에도 이 장애 조치를 위한 오토 에러 리커버리라든가 쿼리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유튜브 오라클 채널에 2021년 8월 11일자로 올라온 히드웨이브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URL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데모도 같이 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오늘 MySQL 히드웨이브의 안정성 그리고 성능을 제공하는 여러 새로운 기능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할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그 MySQL 실행 환경에서 쓰고 있는 회사들은 MySQL 그 히트웨이브 이용해서 DW 그냥 가져가도 좋을 듯 하네요. 저 솔직히 이건 오라클 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되다 보니까 그 AWS 쓰면서 분석용으로 그 GCP에서 이제 빅쿼리 썼던 회사들은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메탈님? 예, 오라클에서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워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히드웨이브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기능들은 공짜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노드 자원 사용되는 그러한 비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런 부분들 제공한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라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형태거든요. 이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들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운영과 관리 쪽 그리고 뒤에 있는 옵티마이저의 최적 경로를 찾아가는 이러한 부분들 성능 튜닝 부분들 이미 많은 부분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기계학습을 시켜서 어떤
자동화된 그런 솔루션들을 내는 일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좋은 기능들 분석에서 빠른 성능들 오라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아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MySQL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이것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절에도 쉬지 않는 곰돌스 방송, 오늘도 가열찬 MySQL 공사를 같이 하며 짧게 진행해 봤습니다. DB는 정말 바꾸기 쉽지 않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있는 DB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느 건 OLTP, 어느 건 OLAP로 나눠서 써왔죠. 이제 기술 발달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고 있네요. 저는 DW라는 거를 운영해서 쓰는 DB와는 항상 다른 DB를 써왔는데 이런 번잡스러운 일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술들 많이 쓰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1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데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